네, NFT에 대한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NF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NFT는 이제 Non-Fungible 토큰의 약자로서 세물할 수 없는 토큰들을 뜻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세물할 수 없다는 거는 그 토큰 하나하나가 전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더하기 빼기 할 수 없다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NFT라고 하는 이 토큰이 스마트 컨트랙트 형태로 블록체인에 이제 배포가 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정보가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. 이 중에 토큰 아이디와 소유자는 필수 정보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보고, 메타 정보는 이제 옵셔널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메타 정보는 이제 뭐 실제로는 어떤 스트링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, 이 아이템,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게임인데요. 게임 아이템을 발행하는 측에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URL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넣어주는 식으로 보통은 관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토큰 아이디와 소유자, 메타 정보 이 세 가지 정보를 기본으로 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성이 되는데, 여기서 예를 든 예시는 이제 이더리움의 예시예요.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, 그리고 어떤 정보를 추가할지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망의 어떤 프로토콜마다 다를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망에서 이 NFT를 구현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추가해서 사용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. 여기서 필수라고 하는 정보들이 포함만 되어 있으면 나머진 내가 추가로 데이터를 얼마든지 넣어서 이 NFT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소유자만이 해당 토큰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게임을 발행하는, 그러니까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아이템을 발행했다고 치고 그 사람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,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그 게임사가 언제든지 그 사람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회수할 수도 있고, 또 게임이 없어지면 그 아이템은 이제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NFT 기술이 응용이 되게 되면 이 게임 아이템이 제3자의 시스템, 즉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사가 뭐 망하든 흥하든 관계없이 그 데이터는 그 사람에게 귀속이 되게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사람만이 그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NFT라고 하는 기술은 이렇게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아직까지는 이제 뭐 초기 단계고 뭐 속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검토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영상 시리즈의 목적은 이 NFT를 이더리움망에서 발행을 해보고, 그리고 여기다가 관리자 기능도 조금 추가해보고 하면서 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까지를 해보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. 일단은 앞에 부분은 기본적인 설명 강의를 할 거예요. 기본적인 설명 강의를 앞에 전부 몰아넣고, 네, 7장부터 일곱 번째 영상부터는 이제 실제 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바로 코딩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7장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또한 기본적인 설명을 할 거지만 아주 기초적인 설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솔리디티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내용을 보고 오시면 네,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, 첫 번째 강의의 나머지 시간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서 네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그 코드 형태인데요. 이 코드 형태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전역 변수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. 근데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그 컴퓨터들, 즉 노드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블럭에 이 코드가 포함이 돼야 되고, 이 코드에 포함된
내용들이 이제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이 됨으로써 이게 배포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 하나를 취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했다고 한다면 이게 배포가 되는 순간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에 A 컨트랙트의 내용이 그 바의 기본값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변수값을 변환시키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변화하는 그런 동작을 하고 싶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배포된 이후에 내가 이 변수값을 변화시키는 함수를 실행을 함으로써 이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더 스테이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는 행위 이거를 set 함수라고 네,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값을 추가하거나 이런 동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. 이 수수료를 보통 가스라고 하고요.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가스를 잘 아실 텐데 이 뭐 단순히 토큰을 주고받고 할 때도 이 가스가 들죠. 그래서 이 가스라고 하는 거는 상태 정보가 변화되는 경우에만 내게 되어 있고 반대로 이 상태를 단순히 읽어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get 함수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하진 않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이제 이 그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토큰을 취급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토큰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토큰을 취급하는 컨트랙트가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에 명시적으로 배포가 돼야 되고요. 그게 배포된 이후에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을 뭐 KKK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한다고 한다면 이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공간에 있는 A라고 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KKK 계좌 내역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추가가 됨으로써 이 사람한테 이 토큰이 10개가 배정됐다라고 명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단순히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KKK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10 토큰이라고 하는 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KKK 본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뭐 어떤 공통 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 자체에서 그렇게 막아두는 거죠. 그래서 이 계좌 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청을 왔을 경우에만 이 10이라고 하는 토큰을 뭐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준다. 이렇게 함으로써 이 10이라고 하는 토큰은 이 사람 아니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죠. 이거를 이제 NFT로 확장시켜 생각을 해보면 NFT는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고유한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들이 누구한테 귀속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템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.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다시 누구한테 뭐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KKK밖에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공간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사용자 계좌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 사용자 계좌 정보는 그 퍼블릭 키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신을 그 나타내는 그런 키 값으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프라이빗 값으로 자신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는 이제 KKK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 퍼블릭 키 값이라고 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긴 숫자 값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 값을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이제 16진수 값으로 네, 잘라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. 그렇게 해도 그거를 뭐 읽어서 외우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실제 그 이더리움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계좌 정보가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보내거나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. 잘못 보내면
아예 찾지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NFT가 뭔지,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NFT가 어떤 식으로 취급이 될지,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동작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, 앞으로 강의 영상에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